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아주 먼 조상이 2000년 전 저 멀리 바다를 건너온 인도 공주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전설과 역사가 뒤섞인 한 여성, 바로 허황옥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김해김 씨, 그리고 허 씨, 또 인천 이 씨, 이 성씨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2000년 전 단 한 명의, 그것도 외국에서 온 공주님에게서 시작됐다면?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인 삼국유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바다를 건너온 한 여성, 그리고 그녀를 운명처럼 기다린 가야의 수로왕, 이 둘의 만남을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허황옥입니다. 근데요, 이분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왕비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의 시조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시는 거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가문의 뿌리가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공주님의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요, 바다가 막 노했는지 거센 풍랑 때문에 도저히 가야에 닿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신기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공주님의 아버지가 이걸 배에 싣고 가거라 하고 주신 게 있는데요. 바로 파사석탑이라는 돌탑이에요. 이 돌의 신성한 힘이 바다의 신을 잠재워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거의 뭐 신비한 부적 같은 거였달까요? 아니, 근데 그냥 듣기에는 에이, 그냥 신하겠지 싶잖아요. 그냥 좀 신기하게 생긴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붙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전설이 진짜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설이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2019년에 과학자들이 이 파사석탑 성분을 분석해 봤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 돌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설처럼 이 돌이 정말로 저 멀리 바다 건너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과학적 증거가 2000년 동안 닫혀있던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이 돌이 외국에서 온 게 확실하다면 그럼 대체 허황우는 정확히 어디서 온 걸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단서들을 가지고 막 추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고향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 곳으로 후보지가 좁혀졌습니다. 자, 단서들이 크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먼저 중국 스촨성이라는 주장은 쌍어몬이라고 하는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보는 문양이 가야와 스촨성 유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고요. 반면에 인도라는 주장은 뭐니뭐니 해도 삼국유사의 아유타국이라고 콕 집어 나와 있고, 또 이게 진짜 신기한데 우리가 쓰는 엄마, 아빠 같은 단어가 남인도의 타메러랑 발음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더 끌리시나요? 허황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수로왕과 함께 낳은 10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기기 시작하죠. 이제부터가 진짜 성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0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두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뿌리를 잇는 거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요청이었어요. 왕비가 수로왕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죠. 10명의 아들 중에 2명은 아버지의 성인 김치 대신 제 성인 허씨를 쓰게 해주세요 라고요. 이 결정 하나가 오늘날 수백만에 달하는 허씨 가문의 시초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라는 성씨가 가야에 딱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가지를 뻗기 시작하죠. 고려시대쯤 되니까 이 가문이 양천, 김해, 태인, 하양 이렇게 4개의 큰 본관으로 나뉘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인천 이씨까지로 사실은 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허씨의 4대 본관, 그러니까 시조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나뉜 가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을 쓴 의성 허준, 그리고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 또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허위까지.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 허황옥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도, 이 두 나라를 잇는 아주 특별하고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고대의 전설이 실제 외교 광대로 발전합니다. 허황우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아요디아 씨와 우리나라 김해 씨가 자매 결연을 맺고요. 2001년에는 인도 현지에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가 처음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양국 정부가 손을 잡고 이 기념공원을 더 크게 확장하기로 합의까지 하죠. 바로 이 공원입니다. 인도 아요디아에 있는 허황우 기념공원. 여긴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한 여성의 머나먼 여정에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죠. 그리고 오늘날 그 후손인 한국인과 인도인들이 이곳에서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 단 한 사람의 여정이 오늘날 수백만 명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처럼 역사는 그냥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또 미래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이야기는 먼 훗날 또 어떤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